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를 네덜란드 말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닭? 뭐라고 해야 되나? 어느 쪽 언어 하시죠? 예? 하실 수 있는 거 있지 않나요? 어떤? 좀 왠지 한 가지 언어를 되게 잘하실 것 같은. 아니에요. 전 한국말도 잘 못해요. 와, 겸손의 끝을 다니. 그래서 이런 겸손이 약간 적응이 안 돼요. 사실인데요. 아니 막 무하마드 알리가 네. 저는 사람이 무서워요. 이런 거랑 이런 느낌? 그러니까 좀 적절히 이렇게 아니 근데 진짜 이 공감이 가는데 그걸 제일 잘 쓰고 말 제일 재밌게 해주시는 분이 전 한국말도 잘 못해요. 그러면 저는 그게 근데 정말인 게 전 락이 좋아요. 뭐 이런 거죠. 제가 뭐 하나도 안 비슷하다. 그러네요. 좀 더 좋은 비유가 있을 텐데. 그게 제 생각에 외국어라는 게 자기 나라 말을 잘하는 사람이 외국어도 잘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언어가 바뀐다고 해서 할 말이 없던 사람이 할 말이 생기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의지가 적극적인 사람들은 일단 되든 안 되든 단어들을 주워 섬기면서 말을 배우는 속도도 빠른 것 같고요. 그래서 전 성시경 씨가 언어 능력이 분명히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들어보니까 정말 한국말도 잘 못하시네요. 맞아요. 진짜예요. 아니 지금 너무 잘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놀린 거예요. 자, 건강은 감기는 좀 나으신 것 같고. 예, 완전히. 얼굴색도 뭐 입술 색깔 때문인지 몰라도 좀 더 밝아지신 것 같고요. 예. 또 놀리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약간 오렌지를 띠는 오늘 컨셉입니다. 위에 글로스가 오렌지색이라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위에만? 그러니까 밑에는 다른 색을 바르고 그 위에다가 약간 건조해서 뭘 발랐는데 그 위에 코팅된 것이 오렌지 계열이라서. 그렇군요. 예. 오렌지란 색을 좋아하시나요? 예, 굉장히. 알겠습니다. 오늘 약간 오렌지 컨셉입니다. 네. 네덜란드 여파일 수도. 그러네요. 오렌지 군단인데. 농담이에요. 예, 약간 뭔가 김반 이렇게 뭔가 중간에 폰 이런 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네. 반이죠. 네. 자, 김반 해리가 함께하는 해리 반 김인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맞겠네요. 네네. 오늘 영화의 제목은 뭔가요? 지구를 지켜라 느낌표입니다. 느낌표까지가 제목이군요. 예, 느낌표가 들어가요. 장화 홍련이 중간에 쉼표가 있는 것처럼. 그건 중요하죠. 예, 느낌표. 네, 의도된 그렇죠. 바니까. 예. 병구. 네, 병구라는 신하균 씨가 연기했던 캐릭터를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네. 일단 먼저 이제 이 영화는 2003년도 장준환 감독님 작품인데, 약간 제작된 맥락 같은 걸 잠깐 언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런 타입의 영화들이 별로 한국 영화계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봤더니 잘 안 됐다는 뜻인 걸까요? 그렇기도 하고요. 말하자면 이 영화는 순제작비가 30여억 원 정도 됐었어요. 근데 이제 말하자면 그 중간급 이상의 예산의 제작비로 만들어진 장르 영화인데 아주 전형적인 장르 영화가 아니라 장르 영화면서도 이 감독의 작가적인 개성이나 독특한 메시지나 이런 것까지 드러냈던 영화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SF 코미디이면서도 사회 드라마적인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비극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주 관객의 입맛에 맞게 딱 만들어진 상투적인 장르 영화는 아니었던 거죠. 장르 영화면서도. 그런 영화인 걸 감안한다면 제작비가 적게 든 건 아닌 거죠. 그리고 사실 그 제작비 때문에 그런 영화가 만들어질 수도 있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1990년대 말이나 2000년대 초에 한국 영화 이런 작품들이 쭉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유령이라는 잠수함 영화라든가 그러네요. 뭐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같은 형사물도 그렇게 딱 전형적이진 않았잖아요. 그리고 특히 박찬욱 감독님, 봉준호 감독님 영화들이 그런 부류로 분류가 되는데 뭐 살인의 추억이라든지 뭐 올드보이라든지 아니면 장화홍련 같은 호러 영화도 좀 그런 편이었고요. 근데 이런 영화들 때문에 해외에서 사실 좀 한국 영화 르네상스라는 주목을 받았던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영화들이 아주 산업화가 완료된 그 대기업들이 수직 구조로 의사결정을 하는 영화에서는 만들어지기 어려운 영화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프로덕션 밸류라고 하는 제작 가치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면 예술 영화로도 분류될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현재는 지금은 이제 대기업들이 훨씬 많이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영화계가 어떻게 보면 블록버스터와 저예산 예술 영화로 양극화가 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10년 전 상황에 비하면. 그렇군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 사실 제작비가 곧 형식을 규정하는 면이 큰 예술이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꼭 근데 이런 식으로 지구를 지켜라처럼 이렇게 괴작이라고 불릴 수 있는 영화가 지금의 이 위원회와 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이것을 제작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회의와 회의를 거듭해서 나오는 데서는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통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겠죠. 이제 그만큼 사실은 약간 그 결과물들은 예측 가능한 것들이 나오고 있고 그 대신 수익성은 높아졌겠죠. 그렇죠. 근데 관객 입장에서는 좀 재미가 없는 거죠. 다양성이 떨어지고요. 예, 다양성이 떨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날 지구를 지켜라를 보면은 참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게 신기한 영화이기도 해요. 그렇게 들으니까요. 네, 그리고 배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신하균 배우의 20대 마지막 작품이었고요. 이제 백윤식 배우가 굉장히 오랜만에 영화계로 복귀한 영화였고요. 그때. 네, 그렇죠. 또 감독님 측면에서 보면 장준환 감독님이란 분이 이제 앞에 서두에 성시경 씨가 소개해 주신 것처럼 망상으로 자기를 방어하는 남자에 관한 얘기인데 이게 낯선 소재가 아니었어요. 감독님이 단편 영화가 이 영화 전에 만드신 게 2001 이매진이라는 영화였는데 네. 그 영화의 이야기는 자기가 존 레넌이라고 생각하는 남자가 자기가 오노요코라고 생각하는 여자랑 만나서 사귀게 되는 그런 얘기였거든요. 괜찮네요. 그런 거 한번 해볼까요? 다시 또 이 질 높은 대화를 약간 끌어내리고 싶다면 네. 제가 김혜리 기자님이 꿈꾸는 그런 망상 속의 어떤 연인 형태? 작품 속의 캐릭터도 괜찮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런 거 다 괜찮지 않을까? 저는 탐정? 엘러리 퀸 같은 탐정? 연인. 네. 그랬어요. 누구랑? 그 엘러리 퀸 같은 탐정이랑 짝을 이루어서 예, 제가 왓슨 같은 걸 하는 거죠. 엠마 왓슨? 아니요. 저 셜록 홈즈의 왓슨. 네. 아니 좀 약간 그런 걸로 가길 바랬거든요. 저는 약간 저는 요즘 엠마 왓슨이 되게 핫한데 예. 엠마 왓슨이고 남자는 해리포터? 아니 해리포터 말고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겠다. 마법사가 저니 데뷔라던가 키아누 리브스라던가 그렇게 나와줄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일하면서 많은 배우들을 만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망상이잖아요. 너무 현실적인 망상이라서 좀 그런데요. 알겠습니다. 참 안 넘어가세요, 보면. 자, 하지만 항상 틈은 있는 거예요. 네. 노력할 겁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와서 영화 이야기 줄거리와 함께 캐릭터 얘기하죠. 네. 첫 번째 추천곡은? 오늘 첫 번째 곡은요. 여기 이 영화의 주인공 병구를 보면 절로 나오는 말. 당신은 참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골랐어요. 성시경 씨의 당신은 참. 뉘앙스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알아요. 제 당신의 참은 알아요. 네, 당신은 참이 아니라 노래 듣고 싶어서 그냥 갖다 알겠습니다. 붙였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좀 따뜻한 노래가 뒤에도 있고요. 자, 성시경의 당신은 참 듣고 들어옵니다. 당신은 참 내게는 참 그런 사람 바보인 날 조금씩 날 바꾸는 신기한 사람 사랑이 하나인 줄 사랑이 다 그런 줄 알았던 내게 그랬던 내게 당신은 참 내게는 참 어쩜 목소리가 이럴까요? 성시경의 당신은 참 듣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인식을 했는데 너무 늦은 거지만 네. 성시경 씨 목소리에 이렇게 비음이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네, 좀 그렇죠. 발성에서. 근데 그냥 목소리가 좋다고만 생각했지 그걸 모르다가 갑자기 불현듯 깨달았어요. 그리고 성시경 씨 노래를 듣고 있으면 왠지 그냥 어쨌든 모든 게 잘 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만성 비염이거든요. 진짜예요? 네, 약간 계속. 저도 약간 있는데. 이비인후과를 정말 지겹도록 다녀보셨나요? 예,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은 반드시 근데 오잖아요. 절대 어떤 궁극적인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면 항상 똑같은 과정과 똑같은 약 이렇게 몇 번 모아 넣고 석션 쭉 빨고 그 기분 나쁜 거 목구멍까지 들어가는 거. 알아요.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수증기 쐬고. 예, 그리고 그리고 빨간색 되고 있고. 근데 그거는 꼭 없애야 될 그런 뭐랄까 병소는 아닐지도 몰라요. 그게 없어지면 성시경 씨 특유의 음색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치과 진료도 안 하고 있는데 그 핑계로. 그것도 관계 있나요? 목소리하고? 발음이요. 아, 발음. 배우들 이렇게 다 많이 하잖아요. 교정이요? 예. 예. 발음 변한 거 보이시죠? 예, 보여요. 완전 예. 보여요. 네. 특히 시옷 이런 발음은. 그렇죠. 여기가 움직이질 않아서 좀 네. 막혀 있는 것 같은 발음을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많이 조심해야 돼요, 배우들은. 가수보다도 더. 표현력의 폭이 좁아지는 거니까. 그런가요? 나중에 어떤 효과로 나타날, 당장은 예쁘지만 나이 들면서 그게 어떤 식의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는 게 아닐까요? 제가 성형외과 전문의를 안 만나봐서 모르겠어요. 치아가 워낙 가지런하시니까 막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진짜 치열 교정을 안 해도 되는 건 정말 부모님한테 감사드려요. 네. 그리고 교정해도 되게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흔들리기 시작하고 네. 미를 위한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치과 의사분들은 자기 가족은 교정을 잘 안 시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종류의 도시 괴담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괴담 전문 DJ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 마시고요. 아, 쟤도 사람이구나. 그걸 방송에서 얘기해? 이렇게 질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줄거리는요? 아, 예. 이 영화는 이제 출발이 음모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도 약간 그런 얘기긴 한데, 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옛날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타이타닉 때문에 온 세계 소녀들의 마음을 앗아갔을 때 이렇게 안티 사이트들이 생기면서 디카프리오 외계인이다. 지구인들의 영혼을 뺏어가기 위해서 온 뭐 그런 음모론이 있었고, 맨인 블랙도 보면은 왜 그 세계 몇 셀러브리티들을 이렇게 지목하면서 네. 외계인이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 외계인이란 얘기는 많았죠. 되게 많대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성시경 씨가 지난번에 아바타 분장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때 일각에서 이런 주장이 제기되는 거죠. 평소에 성시경이 분장한 거고 성바타가 분장을 지은 거다. 뭐 이런 식의. 항상 살색으로 스프레이를 하느라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재미없네. 아니, 지금 재밌어요. 듣는 분들 지금 신나셨을 거야. 근데 자, 그래서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 우리의 주인공이 이제 병구라는 청년인데요. 이 청년은 강원도 산속에서 이렇게 마네킹을 만들어 팔고, 그다음에 양봉을 부업으로 하면서 사는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은 이제 삶이 너무 힘든 일이 자꾸 많이 겹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안드로메다 PK45 행성의 외계인들이 지구를 집어삼키려는 음모를 진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 다가오는 개기일식 날이 거사의 날이다. 그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한테 이유 없이 고통을 줬던 사람들 하나씩 잡아다가 이제 신문을 하면서 외계인이라는 거를 자백할 때까지 신문을 하는 거죠. 근데 뭐 사극본 맨날 나오지만 진실을 얘기하라고 계속 때리면은 없던 얘기도 지어내는 뭐 그런 게 되는 거죠. 사극뿐만이 아니라 많은 영화에. 네. 근데 이 병구가 지목한 그 안드로메다 별에서 온 외계인들, 지구인으로 가장하고 있는 외계인들의 수괴가 누구냐면 그 화학 공장 사장이면서 이게 경찰청장 사위인 강만식 사장이라는 백윤식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예요. 네. 근데 이 강만식이라는 사람은 안드로메다 행성의 왕자랑 유일하게 직접 교신할 수 있는 특별한 그 지위를 갖고 있는 외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납치하러 가게 되는데, 이 강만식이라는 인물은 보면은 되게 인색하고 독단적이고 약자들한테 강한 그런 악덕 자본가? 약간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런 성격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게 첫 장면에 이 사람이 등장할 때 보면 막 술 취해서 대리운전을 해서 집에 주차장에 들어오는데, 그 대리운전비도 막 절반으로 이렇게 툭 쳐서 깎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지하주차장에서 이렇게 병구가 납치를 하는데, 그 병구가 어설퍼가지고 막 놓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이 병구를 일편단심으로 따라다니는 순이라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네. 공마단에서 줄 타는 일을 하는. 그래서 그 여자친구의 도움으로 이제 납치에 성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데려다 놓고 이제 고문을 시작하는데, 이 사람 정신 차려 보니까 그 머리카락이 외계인의 안테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머리를 싹 밀어버리고. 범죄자네요. 예, 물론이죠. 아까 제가 다른 사람들을 이미 고문해서. 그러니까요. 말하자면 연쇄살인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이제 묶어놔 있고, 그다음에 이 병구랑 순이는 텔레파시로 자기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헬멧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전기 고문의 외계인들이 강하다는 이론을 병구가 갖고 있는데, 그 전기 고문에 강한 그 신경 전달 물질을 와해시키려면 어떤 성분이 필요한데, 그 성분이 물파스에 들어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물파스를 체내에 투입하기 위해서 피부를 약간 벗겨내고 물파스를 칠하는데, 특별히 약한 부위가 각막하고 뭐 발목하고 뭐 등등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순이랑 병구가 발목을 이렇게
떼수건으로 막 밀어가지고 피부를 벗겨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물파스를 꼼꼼하게 이렇게 바르는 거죠. 아프겠죠? 정말 싫으네요. 싫어하는 영화 정말 싫다. 그리고 뭐 다리미를 심폐소생술 할 때 쓰는 전기충격기처럼 막 쓴다거나 그런 장면도 나오고요. 좀 그렇게 해맑고 행복한 표정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죠? 근데 이 영화의 특징인데 이게 무시무시한데 굉장히 웃긴 거예요. 근데 이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 영화에서 아까 제작비 얘기를 했지만 미술이 되게 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병구의 집 세트를 짓는데 아마 1억, 2억 그 정도 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거라든가 아니면 이 병구나 순이가 쓰고 있는 헬멧의 디자인이라든가 뭐 소품이라든가 세트라든가 이런 미술에 돈이 많이 들어갔고 한편으로는 그 병구가 상상하는 지구의 역사, 외계인이 침략한 지구의 역사를 상상하는데 그것을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 패러디처럼 극중극으로 찍었거든요. 역시 돈이 많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계속 얘기해도 돼요? 아니요, 입으로 넘어갈 생각입니다. 그러세요. 잠시만 기다리시고요. 네. MBC FM for you. 자, 영화 사람을 남기다. 뭔 소리야? 이게 뭐랑 합쳐진 거죠? 오늘의 남기다랑 예. 지금 제가 큐시트를 보고 딱 정말 이런 걸 좋아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영화는 사람을 남기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예. 코가 빨개지실 정도로 웃으셨어요. 알겠습니다. 영화 사람을 만나다 김혜리 기자님과 함께 지구를 지켜라 느낌표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잔인한 고문 얘기를 함께하다 입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요? 네. 그랬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만식이라는 사람이 이제 경찰 고위 간부의 인척이니까 형사들도 열심히 찾겠죠. 수사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쫓아오는데 쫓아오는 사람도 조금 이상해가지고 그 주력 부대가 먼저 안 오고 그 구내 식당으로 좌천된 괴짜 형사가 있어요. 그 이재용 배우가 연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 형사가 연쇄 납치 살인 사건이다라고 가닥을 잡고 이렇게 포위망을 좁혀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 강만식 사장이 처음에는 너 미친 거 아니냐? 아니다. 그리고 어떤 둘 사이의 연관이냐? 왜 이 사람을 외계인의 거두로 지목을 했냐면 이 그 병구 어머니랑 병구가 다니던 공장의 사장인 거예요. 그 강만식 사장의 회사가. 그래서 그런 사연이 있기 때문에 네가 그 엄마 때문에 이러는 거 다 안다. 근데 내가 다 보상하지 않았느냐. 근데 좀 알량한 보상을 했겠죠, 아마도. 근데 그런 식으로 반항을 하다가 나중에 병구가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설득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병구의 이론에 맞춰주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네,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럼 이제 내가 말을 하겠다, 솔직히. 그 너희 어머니가 지금 아픈 것은, 산업재해를 당해서 아픈 것은 그 외계인들이, 그러니까 지구인들이 이 아름다운 별을 망치고 있는 걸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개조하기 위해서 어떤 유전자 변형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똑똑하네. 근데 그런데 나한테 해독제가 있다. 그럼 내 차 트렁크에 있으니까 그걸 가져가서 엄마를 낫게 해라 하고 그 틈을 타서 어떻게 탈출하려고 시도를 한다거나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걷게 되죠. 그게 아닌 게 되면 물파스를 더 물파스뿐이 아니라 사실 더 아픈 부분들이 많아요. 예, 근데 그래서 뭐 결국은 이 영화는 이제 그 접선 장소라고 이 강 사장이 자백을 한 그 자기네 공장 연구소에 가서 순이랑 병구랑 강 사장이 가서 마지막 활극을 벌이면서 이제 클라이맥스로 치닫게 되죠. 거기까지? 예, 그러니까 나머지는 캐릭터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노래 들을까요? 그 배우가 누구였는지 발음이 안 좋아진 그 얘기도 하고 저는 이 영화의 결말을 좀 또 따로 들어야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카마카이올레죠? 네. 이 곡은 왜? 이 지구를 지켜라 전반의 테마처럼 흐르는 곡이 오버 더 레인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동화적인 곡이면서도 어딘가 기괴한 느낌이 있게 편곡이 돼서 여러 가지로 편곡이 돼서 쓰이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우주의 마법사에서 주디 갈란드가 불렀던 노래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어떤 꿈을 꾸는 영화, 그러니까 그 에메랄드 나라로 가는 꿈을 향한 노래로 부르기도 했지만 그걸 부르는 주디 갈란드가 어딘가 약간 미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게 어떤 독특한 취향을 가진 어떤 성적 소수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컬트가 된 노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함의가 문화적으로 있는 노래이기도 해요. 나 이 노래 왜 좋아하지? 근데 오늘은 어떤 굉장히 많은 버전이 있는데 Finding Forrester라는 영화 사운드 트랙에 있는 버전으로
갈게요. 근데 이 영화 이 노래가 뒤로 가면은 이제 두 곡이 메들리처럼 붙어 있어서 뒤쪽은 What a Wonderful World로 변합니다. 근데 저희 청취자들에게는 익숙한 곡입니다. 예. 자주 드셨어요? 예. 이거 가끔 우울하고 이렇게 따뜻한 바닷가 이런 거 생각날 때 항상. 자, Over the Rainbow, What a Wonderful World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네. 이 곡 띄워드리고 돌아옵니다. 자, 따뜻한 노래였죠. 오브 더 레인보우와 What a Wonderful World. 이스라엘 카마카바이올레 버전으로 하와이안 싱어셨죠. 네. 자, 그래요. 저는 그 재미있는 결론을 들었고요. 캐릭터 얘기해볼까요? 예, 사실 이 영화는 여러분이 들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이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연쇄살인자의 초상이라고 부제를 붙여도 될 것 같은 얘기인데 굉장히 독특한 이유에서 연쇄살인을 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미저리를 그 캐시 베이츠 캐릭터 입장에서 쓴 시나리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병구는 우리가 모든 호러 영화는 괴물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뭐 외계인일 수도 있고, 뭐 사이코일 수도 있고, 그리고 막 미친 개일 수도 있고, 막 그런데 그 병구는 이 호러 장르 영화의 괴물인 동시에 희생자인 거죠. 최대 희생자라는 점에서 좀 독특한 인물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처음에 보면 그냥 병구는 단순히 과대망상하고 피해망상과 그 합병증 때문에 이런 블랙 코미디를 만들고 있는 좌충우돌의 인간인 것 같지만 영화가 진행되면서 점점 그 병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나오면서 이게 그냥 웃을 수만은 없는 장난이 아닌 사연이 나오게 돼요. 네. 병구는 어떤 애냐면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눈앞에서 이게 광부였던 아버지가 광산사고로 다리를 잃어버리는 생생한 현장을 목격을 했었고요. 네. 그렇게 집안이 어려워지면서 공납금을 제때 안 낸다고 이렇게 막 바지 벗겨져서 애들 앞에서 체벌당하는 그런 나쁜 선생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일도 겪었고. 나쁜 선생님이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일도 겪었고, 그 다음에 보상을 제대로 안 해주려고 무마하려고 온 폭력배들한테 엄마가 당하는 걸 보다가 참지 못하고 그들을 찔렀다가 소년원에 갔었고요. 소년원에서는 또 잘못된 교도 행정 때문에 많은 폭행을 겪었었고요. 그러니까 다 생략된 거군요, 그 이야기가. 아니요, 조금씩 나오죠, 플래시백으로. 아니, 그러니까 플래시백으로 나오는 거지만 얘기 안 해주셨다가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고. 네. 연쇄살인마라는 뜻은 아까는 얘기는 안 하셨지만 자기를 괴롭혔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게 바로 취조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걔네는 다 죽은 거네요. 아마도 그렇게 추정이 돼요. 정확히는 안 나오지만 더 이상 안 나오는 걸 보면 어떤 뼈들이 막 굴러다니고 그러거든요. 그건 치킨일 수도 있잖아요. 크기를 보세요. 크기를.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머니는 산업재해로 지금 식물인간이 돼 있고 좋아하던 여자친구도 그런 식으로 잃었고 뭐 이런 거예요. 예. 근데 이랬을 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나한테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라는 걸 어떤 거대한 지난번에 얘기했던 언브레이커블하고 좀 접점이 있는데 네네. 이거를 이제 누군가의 외계인의 음모가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병구는 외계인에 대한 모든 이론 책과 영화와 이런 걸 보고 자기만의 어떤 거대한 체계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사람들 데려다 자백하라고 고문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아이디어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웃다 보면은 가슴이 막 아프고 슬퍼하다 보면 어이가 없어 또 웃음이 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이 희생자 겸 괴물인 캐릭터를 이제 신하균이라는 배우가 연기했는데 참 저격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눈빛이 이렇게 탁 돌아가는 건 또 신하균 씨죠. 그러니까 뭐랄까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눈으로는 입으로는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런 표정이 참 어울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신하균 씨는 초기작을 보면은 장진 감독님 영화나 이런 데 많이 나오셨는데 거기서는 굉장히 순진하고 해맑고 눈웃음이 예쁜 그런 미소년 느낌이 강했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전 그런 걸 보면서도 약간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뭔가 저러다가 큰 사고를 칠 것만 같은 광기가 언뜻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희번덕하는 느낌이 있다고나 해야 될까요? 네, 눈빛이.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한번 핀트가 어긋나면 굉장히 극단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잠재적인 기운을 느꼈었는데 마침내 이 지구를 지켜라라는 영화가 2003년에 나왔을 때 바로 저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봤던 게 바로 저거다. 이런 탄성이 나오게 했던 영화. 그러니까 약간 살짝 쌍꺼풀이
풀린 굉장히 큰 눈을 가지셨는데 그런 눈에도 그런 이중성 같은 게 들어있는 것 같고. 저는 술자리 산모였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그때 좀 취했어요. 그래서 눈빛이 좀 그랬어요. 아. 근데 되게 젠틀하고. 맞아요. 되게 뭐라 그러나. 예. 피해 안 주려고 하시고. 맞아요. 예, 되게 좋게 잘 서로 인사하고 들어간. 저 평소에도 이렇게 스치다가 뵈면은 전 잘 모르지만 신원국 씨를 말수가 매우 적고 굉장히 정중한 분이시구나 하는 인상이거든요. 저도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그러다가 인터뷰할 때도 말을 아끼는 편이라고 저는 들었고요. 이제 그러다가 연기를 하는 그 레디 액션의 순간에만 모든 걸 무한 발산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런 사람 멋있으면서 무서워요. 그렇죠. 무서우면서 멋있고. 그리고 배우가 되길 참 잘하셨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 사회적 약자의 인상 같은 걸 갖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강한 에너지가 있고 최근에 성공적이었던 브레인이라는 드라마에서 네네. 유능한 신경외과 의사를 했는데 역할을 하셨는데 네. 그건 이제 사회적 약자라고는 할 수는 없죠. 의사라는 네. 지위가 있는 역할이었는데 그런 역할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그 자기는 잘 살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의사이긴 하지만 현재는 심리적으로는 자기의 어떤 소망이나 욕구나 이런 걸 솔직하게 드러내는 일이 잘 여의치 않은 그런 어떤 심리적으로 갇혀 있는 그러니까 실력은 뛰어난데 뭐랄까 여유가 없는 사람이랄까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가진 자 귀족적인 느낌 이런 게 사실은 꼭 돈이나 지위보다도 어떤 심리적인 여유에서 나올 때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없는 그 캐릭터에 참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만큼 그런 디테일을 잘 이해해서 살려주신다는 얘기겠죠? 네, 맞아요. 네. 그렇군요. 또 보고 싶게 하는 재주는 한국말을 물론 잘 못하시지만 네. 엉망이죠. 이거 봐. 망원, 약간 유명한 분이었으면 망원 포털에 오르는 건데요, 바로. 아닙니다. 뭐 있었죠? 주로 배우들 배우들이 자기 외모 컴플렉스 있다고 얘기하는. 장동건 씨가. 그럴 수도 있죠, 뭐. 네. 성시경 씨가? 제가 예를 들면 목소리에 불만이 있다고 한다거나. 제 목소리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올라오죠. 그래, 너 싫어, 네 목소리. 잘 안 해, 이 자식. 아예 그냥 비호감으로 가는 것도 재밌을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가끔 생각하면. 그런 충동이 있잖아요. 예, 그냥 망가져버리고 싶은 상처를 받다가 그래, 얘다. 원하는 걸. 그러면 김일희 기자님이 한국말 잘 못하는 거랑 또 무하마드 알리 했고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재밌는 게 하나 있을 텐데. 얘기하면 생각을 더 해볼까요? 우리 매니저가 자기 너무 말랐다고 하는 거죠, 약간. 그거는 반대의 의미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최근에 자주 듣고 있는 곡 중에 하나 골라왔어요. 그죠, 요 자리에 항상 그 곡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현 씨 솔로 앨범 중에서 슈가 카페인 리퀴드 클라우드라는 곡 요즘 자주 듣고 있어서 무슨 뜻일까요? 자기를 움직이게 하는 것들이겠죠. 설탕, 카페인. 예, 그런 것들. 액체? 구름? 저는 라디오 고구마. 알코올? 예, 맥주. 요즘엔 샐러드. 자, 듣고 돌아옵니다. 자,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화 사람을 남기다. 네, 너무 좋아하셔서 한 번 더 했습니다. 자, 영화 사람을 만나다. 그리하여 이 영화에 대해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또 있으시겠죠? 네, 사실 오늘 얘기를 많이 못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병구의 방어 기제라고 할 수 있잖아요. 생존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아주 정교한 망상을 고안을 해낸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구세주 컴플렉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세상은 나를 이렇게 박대했지만 나는 이 음모를 알아차린 사람의 사명에 따라서 세상을 구원하는 순교자가 되겠다. 그러고 나면은 당신들은 진짜 영웅이 누군지 알게 되겠지. 약간 이런 마음이 반영된 캐릭터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영화가 코미디의 재미를 길어올렸던 그런 부분은 이 망상의 정교성 이런 거에 있었어요. 그 어이없는 정교성. 예. 근데 그 정교한데 어느 정도로 정교하냐면 형사가 찾아와서 탐문 수사를 할 때 그게 아닌 척하기 위해서
그 병구가 어떤 척을 하냐면 라엘리안인 척해요. 그러니까 외계인 숭배하는 종교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랑 반대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척하면서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뭐랄까 컴플라츠라고 하죠. 그 자기를 위장하는 것조차 자기의 망상에서 이렇게 연역을 해낸 위장을 만들어냈다고 해야 되나? 네네. 네, 그런 점에서 되게 정교하게 재미를 만들어냈던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성시경 씨한테는 노래 나가는 동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영화가 뒤로 가면 이제 병구의 생각이 진짜 망상이었는지 아니면 관객을 포함한 나머지 지구인들이 속고 있었는지가 불분명해져요. 네네. 근데 그 시점에 가면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져요. 궁극적으로 현실인지 공상인지가. 왜냐하면 그러니까 병구는 그의 망상이 사실인지보다 왜 얘가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를 더 생각하게 하는 캐릭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했던 그 세계상이라는 게 진짜냐 아니냐 보다 실제로 이 사회가 불평등한 구조에서 뭔가를 박탈당한 사람이 계속 불리한 처지에 있게 되고 그러면은 확률적으로 불운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안전망이 불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을 보완을 해주고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그 사람들의 삶은 더 위험해지고 불운을 당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설상가상의 상태가 점점 이렇게 깊어지고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해자로서 머리에 떠올릴 수밖에 없게 되구나. 그러니까 거기까지 오게 된 경로를 더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였다는 거죠. 정말 엉망이네요, 설명이. 맞아요.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완벽하게 있어요. 진짜로. 정말 약간 성토하듯이 막 영화에 대해서. 근데 영화가 재미없다는 인상을 받으실까 봐 그런데 정말 웃기는 코미디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놓치신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속은 얘기하시는 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늦게 올 줄 알았어. 형광등이세요, 오늘. 네, 오늘 상태가 안 괜찮았죠? 네, 아주 괜찮았는데. 아주 좋아하실 만한 류의 그 메뉴로 제가 지금 유머를 던졌는데. 이제 좀 저를 아시는데요? 알겠습니다. 약간 거하지 않은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소소한 재미. 자, 다음 주 영화는? 예, 다음 주에는 엿듣는 사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플로리안 henkel 폰 도너스마르크 감독의 그 소세지 이름 같은데요. 약간 무슨 귀족 같죠? 17세기 자작 이름 같지 않아요? 1700년 때부터 이렇게 양조를 해온 맥주 이름 같아요. 다시 한번 플로리안 henkel 폰 도너스마르크 감독의 타인의 삶이라는 영화 얘기하겠습니다. 소세지와 맥주가 둘 다 들어있는 것 같을 거 아니에요. 자, 타인의 삶? 네, 타인의 삶 다음 주 영화로 기대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데니얼 파우처의 Bad Day 들으면서 오늘은 굿데이였습니다만 전 3부에 다시 오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